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서 온 거는 저죠. 예. 자, 방금 6부까지 수고해주신 대표님들 감사하고요. 자, 7부를 이어받았습니다. 자, 4월 30날,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생각만큼 잘 안 풀리네요. 나스닥은 한 6일 연속을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은, 내일 안 해서 그런가? 달이 바뀐다고 갑자기 침울해질 건 없는데 갑자기 세린메이가 생각이 나네요. 5월 달에는 다 팔고 떠나자라고 하는. 네. 자, 5월을 코앞에 두고 5월 1일 날은 이제 뭐 근로자의 날이다 해가지고 휴장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자, 5월 달 첫날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만 또 금요일이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코앞이다 보니까 연달아서 봤을 때 별로 재미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날이긴 해요. 오늘 벌써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파장 분위기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하다가 제가 얼굴만 크게 보이고 하루 1시간 내내 떠든 적이 있어가지고 화면을 빨리 넘겼습니다. 예. 얼굴은 작게 볼수록 유리하죠, 저한테는. 네. 자, 지금 보니까 보안주도 다 빠지는데 딱 2개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코나이가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이거는 뭐 보안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정책 공약 같은 걸로 올라가겠죠. 더진이 아까 조금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렇게 좀 붙고 있네요. 어저께 상 따르다가 SQ어 사신 분들 좀 황당하실 것 같아요. 물론 어제까지는 굉장히 셌었는데 간밤에 그 뭐 복제폰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유심 보호 서비스만 해도 돼 이제 이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 관련주 아이즈비전만 세게 올라가고, LG 헬로비전 이런 것들만 올라가고, 정작 뭐 아까 장중에 SK텔레콤 사장이 유심 뭐 500개씩 500만 개씩 5월달 6월달 뭐 만들어서 갖고 온다 이랬는데 반응이 더 차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번호 이동했다고 하던데, 야, 이러다 SK텔레콤 진짜 저도 옛날에 SK그룹에 한 20년 정도 있긴 했었거든요. SK증권을 한 18년 다니긴 했는데, 야, 이게 텔레콤도 사실 이게 삼성이 이번에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단으로 하이닉스한테 밀렸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텔레콤도 참 영원한 강자라는 게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런 거 한 큐에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뭐 그런, 무너졌다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균열이 좀 가는 분위기. 옛날에는 그냥 5대 3대 2 그래가지고 SK텔레콤이 50%, KT가 30%, 뭐 LG가 20% 이렇게 가져가는 점유율이 그냥 거의 콘크리트 점유율이 이랬거든요. 근데 5G로 넘어오면서 조금 비율이 왔다 갔다 하더니 오늘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는 조금은 좀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맨날 1등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자,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조금 어떻게든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이야. 잘 됐다. 제가 아까 특별히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여기 채팅창에 도배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10줄 중에 2번 이상 중복되면 전부 다 저 내보내달라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해놨는데, 아까 제가 한 5분 정도 미리 켜놓고서 이제 전방송 이어받아서 해야 되니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 글을 올리시는 건 환영이에요. 근데 도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자, 오늘 시장 얘기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저는 여기 진시황이라고
시장 얘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광반도체랑 원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광반도체가 뭐 옛날에 유리기판이나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양자컴만큼 이렇게 핫하진 않습니다. 근데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광반도체거든요. 물론 2030년 정도에 예상하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7조 정도 시장이라 그래서 조 단위가 크지 않다고 하면 뭐 넌 도대체 배포가 얼만큼인데 이러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대선 후보들 AI에 투자하겠다는 거 100조, 200조 불러대는 세상인데 뭐 2030년도 7조가 그렇게 큰 시장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발열이라든가 전력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참 게으르다 싶게 최근에서나 좀 약간의 눈을 띄고 있거든요. 예. 광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막 와 이러고서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조금 지나면 아마 지난번 그 엔비디아 GTC에서도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 3, 4일 전 기사에서도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어저께 오후쯤에도 인텔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뭐 내년도 나오는 제품에다가 이제 응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전면의 상태는 아니지만 오히려 뭐 어느 해석을 보면은 유리기판보다 먼저 선제를 해야 되는 게 광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등장을 할 키워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자, 그리고 원전은 뭐 공군 1호기가 뜬다고 하니까 뭐 5월 7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쯤 돼갖고 뭐 반가운 소식이 뭐 이미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가는 거겠지만 근데 누가 타고 가냐가 문제인데요. 공군 1호기는 원래 대통령이 타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도 없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오늘 내일 그만두겠다고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그럼 또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타고 가야 되나 싶은데 이 양반은 또 원래 한 5월 초인가 어디 유럽 가는 순방 일정이 또 원래 있어가지고 만약 그걸 뭐 서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합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정작 누가 타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월 한 7일경쯤에 체코 원전과 관련된 서명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원전주들도 뭐 어제 좀 셌다가 오늘은 조금 눌림목이 나옵니다만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이제 뭐 현재 지금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광반도체나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할 때 가장 좀 변동성이 클 종목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 밤에 모르죠. 얘네도 4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좀 피곤해 이럴 수는 있겠는데 사실 뭐 이슈란 게 요새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뭔 얘기 없는가? 뭐 다른 나라랑 관세 협상은 잘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위주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들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소소하게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막 소리 지르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정전, 휴전 이슈가 갑자기 또 돌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월 7, 8일 미국 기준은 5월 6, 7일인데 FOMC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뭐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없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오늘 100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트럼프의 100일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사실 뭐 100일을 놓고 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진영의 평가는 사실 극과 극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주식쟁이들로서 보면은
다른 예전에 미국 정부의 100일 정도 때 이제 주가 상승 하락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50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트럼프는 여전히 엄청난 자화자찬을 간밤에 많이 쏟아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기 나름이겠죠. 분명히 또 신고가를 치거나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후졌어 못했어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뭐 트럼프는 지금 어쨌든 달래는 게 그거잖아요. 관세 좀 있으면 이제 마구마구 들어와서 미국 시민들 소득세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막 어르고 달르고 있는데 관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선 미국 시민들이 내는 또 다른 세금의 하나일 뿐인데 트럼프는 하여튼 계속 우겨댑니다. 이게 물론 뭐 가격을 안 올리고 관세를 그냥 제품 가격에 녹였는데도 가격을 안 올리고 수입이 되거나 아니면 수출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야 수출하는 쪽에서 뭐 감내하고 녹여갖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누가 내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답은 뻔한데도 계속 우기는 사람 있고 또 그걸 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아유 그렇진 않은 건데 저 너무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세졌다. 오늘 수요일 날 일정 중에는 뭐 트럼프 주니어도 어저께 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해군성 장관도 와가지고 둘 다 일정이 하여튼 조선소 가는 일정이 있다. 가서 만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 자, 지금 뭐 이게 며칠 전 자료로는 한덕수 대행이 오늘 전격 사임 이슈도 있다. 뭐 비서실장인가는 뭐 어젠가 그젠가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뭐 사무실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만두고 대선 일단은 출마 선언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이제 결정된 사람하고 이제 맞짱으로 뭐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현재 뭐 여의도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주니어 방한해가지고 오늘 8시인가 7시부터 그 총수들을 한 20명 만난다고 하는데 와, 몇 분이나 만날까요? 지금 아까 뭐 기사 보니까 한화 그 삼형제도 순서대로 만나는데 앞순서라고 되게 돼 있던데 8시부터 야, 이거 5분 10분 만나겠죠? 그러니까 20명 정도 만난다고 아침 기사에 나왔는데 뭐 오래 만나겠습니까? 그냥 잠깐 만나는 걸로 하겠죠. 어쨌든 신세계그룹 기대감이 어제 대체거래소 오후 시간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세론에 가까운 뭐 오늘 사실 조선소 들리고 가면 뭐 바로 전용기 타고 날아갈 텐데 날아간과 동시에 거의 뭐 이슈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하죠 좀. 지수가 지금 18포인트, 10포인트 많이 약한데 글쎄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간밤에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뭐 약간의 면제 내지 시한부 면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나마 뭐 비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저희는 어제 정도 버전으로는 뭐 상당히 그 관세 부과가 많이 좀 양해를 가질 걸로 봤는데 사실 오늘 나온 기사대로만 생각을 해보면 뭐 첫 해 3.7% 정도 감소하는 효과, 둘째는 2.5%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또 그나마도 없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국내에서 수급하지 못하는 부품의 비율이 약 15%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만 관세 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와서 만들어도 그 만든 거 가지고 파는 거에 15%만큼은 관세 면제 해주겠다라는 게 결국은 85%는 미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도 내년엔 더 줄고 내후년도에는 진짜 없고 막 이런 식으로
2년 동안만 한시면제다 보니까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와 엄청나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산업 생산하고 소비 투자 관련된 추이를 보니까 산업 생산은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는데 요게 이제 짙은 검은색으로 나온 요 부분은 그나마 0.9다 이래가지고 조금 플러스 번역이니까 좀 괜찮은데요. 나머지 소비랑 설비 투자가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경제 지표라든가 이게 뭐 미국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줄어들고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건 지금 경제의 기본 베이스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슬슬 더 안 좋아질 확률도 높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냥 주식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죠. 사실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아라는 건데 그냥 아주 근본적인 아주 바탕 베이스만 보면 뭔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분위기가 은근히 좀 생기고 있다. 뭐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또 빙산 얘기를 해서 굳이 그런 해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뭐 관세 효과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3월달 대비해서 4월달 지금 한 20일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물론 뭐 관세라는 부분이 조금 잘 해결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한 7월 넘어서 가능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 6월달 데이터는 여전히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다 5월달 전통적으로 누군가 그 악령을 씌우는 것 같은 세린 메이라고 하는 또 마의 5월 구간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5월 연휴가 많아서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의 구간을 거래일 수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경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별로 그렇게 달가운 뉴스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뭐 중심에 또 사람 중심 또 뭐 대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바로 경제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이슈죠. 그러니까 비경제 이슈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책주라고 소위 해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의 가치가 뭐 몇 달 사이나 한두 분기 사이에 좋아질 애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죠. 그냥 갖다 붙이니까 올라가는 거. 아까도 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만 뭐 지금 유력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 K 문화 강국위원회 같은 거 만드는데 위원장을 모 인사를 선정을 했다. 되게 유명한 사람 맞아요. 책도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쓰신 분이고 좋은데 좋죠. 엄청난 실력이 갖고 있는 분이니까 저는 뭐 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데 어쨌든 그 양반이 사회이사로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거의 상한가 흐름까지 아까 갔죠. 저도 아까 한 5, 6%대 고민 엄청 하다가 안 샀는데 한 20% 이상 올라가는 거 보니까 살짝 배가 아프긴 하던데 근데 저게 서울 옥션이 간다고 K 옥션이 따라가는 건 뭔 일이냐 말이죠. 아무 상관도 없는 저런 것들 참 의미 없는 것들 참 잘 갖다 붙여서 뭐 진짜 뭐 사촌이 그냥 저쪽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가는데 저렇게 쫓아가봐야 좀 있으면 그냥 덜컥 물리고 끝나시는 경우들이 허다할 텐데 근데 지금 오늘 어쨌든 시장이 지금 뭐 상지건설의 19% 상승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게 안 풀리니까 비경제적인 것들로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끝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어요. 어제 생각보다 좀 결론이 일찍 나가지고 그렇긴 했는데요. 어제 이 이슈가 있었죠. 그 국민의힘 주자가 2명으로 압축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어저께 한 12시 한 25분쯤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한 4-5시쯤 나올 줄 알았다가 또 한 2시 반? 그쯤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사람 2사람 거는 뭐 내려 꽂은 것도 있고 워낙 제자리에 원래 가 있어서 별로 안 빠진 것도 있지만 뭐 결코 이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된 사람들 것도 한 20-30분 정도 더 올라가다가 확 내려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인물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버나이트 하셔도 안 되고 짧게 가야 되고 익절 타이밍을 어떻게든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물론 이제 내일 우리가 쉬는 동안에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에요. 아마 내일 3시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부터 막 쫙 올라가지고 현재도 굉장히 강합니다만 내일 어떤 선고가 딱 내려졌을 때 과연 금요일날 반응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저께 2명 살아남은 사람의 반응하고 좀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간밤에 보안주 보셔요. 엑스큐어 같은 거 어제 상으로 깨지지 않고 잘 버텼는데 오늘 20몇 프로 마이너스에 아침부터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시작해가지고 간밤에 그런 이슈가 나온 거 아니에요. 유심 보호 서비스만 해도 복제폰에 대한 우려가 없다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발표해버리니까 교체에 대한 수요가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0만 개쯤 월 단위로 만들어서 갖다 놔도 어떻게 보면 나중 가면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될 확률도 높아요. 지금 뭐 요 며칠은 3-4시간씩 기다리면서 교체하려고 막 바득바득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갖다 놔도 뭐 교체를 그냥 잘 안 해도 된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갖고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해 버리면 끝나 이렇게 하면 뭐 이 이슈가 이제 사실 어떤 실질적인 피해 사례 같은 것들이 뭐 돌출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외로 좀 쉽게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들. 수원에서 세미코리아를 하나요? 그건 제가 정보를 잘 몰라. 얼마 전에 패키징 서비스 패키징 관련된 거에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갔었는데 세미코리아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짜 좀 따져보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오전장 오후장 이렇게 서울 쪽에서 하다가 아무리 빨리 내려가도 한 5시 정도 되니까 사실 이게 평일에 이런 뭐 엑스포 비슷한 거 하면은 정말 가서 보고 싶지만 생각만큼 시간을 못 내요. 가서 보면 참 좋은데 뭐 토요일날 만약 끼고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보통 평일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은 원래 뭐 많이 고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뭐 하셔도 사실 답을 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채팅창이라는 걸 열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몇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별 종목 상담은 절대 안 합니다라는 대전제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대1로 말도 섞지 말아라. 사실 뭐 어떤 응답도 하지 말아라인데 그냥 뭐 시장에 대한 제네럴한 얘기들이야 어느 정도 뭐 익스큐즈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종목 1대1 상담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하다 걸리면 걸리면이란 물론 전제가 붙지만 조사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마음 너무 안타깝고 널리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K옥션이 아까 뭐 19%까지 쫓아갔었는데 지금 7%인데요. 이건 뭐 사실 서울 옥션 올라가는 이유에
뭐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될 상황일까 싶은데요. 사실은 갖다 붙일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왜 따라서 올라갔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대선 테마 인맥주요? 예, 그런 거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그런 거 잘하는 또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에는 20, 30대가 뭐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투자할 것 같지만 사실 이번에 뭐 20, 30대 분들 어려워진 게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사실 변동성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뭐 지난 팬데믹 때도 그렇고 코인 같은 거 들어갔다가 개인 파산이라든가 이런 거 당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이 변동성이 저렇게 나오는 섹터가 싫어가지고 국장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대부분 또 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해갖고 아예 안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런 테마주나 정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기세가 좋고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고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내려올 애들인데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혼나실 건데 그런 걸 한번 당하게 되면 진짜 이제 제정신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될 거고 누군가는 안고 쓰러지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에 최종적으로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누군가는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잽싸게 나오는 분들도 있겠고 하여튼 뭐 양쪽의 휘비가 굉장히 엇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그런 얘기들까지 또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은 물론 사면은 올라가야 되고 뭐 그거에 또 합당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니까 내가 뭐 화마를 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 내가 내 종목 하나 샀는데도 그 종목 하나가 움직이는데 그냥 그 개별 종목의 뭐 단순한 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CEO가 사고를 치지 않는다든가 이런 단순한 이슈 몇 개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장 분위기가 어두워서 내가 기대했던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한 뭐 기대값이 굉장히 침해받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뭐 반대 경우도 있고 요 정도 생각했는데 뭐 더 튀는 부분이 나올 때도 그리고 시장의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트럼프 입부터 포함해서 하나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셈법이 복잡해진 시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월 말이 진짜 5월로 가는데 그 징검다리 과정에서 5월은 절대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는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 대선 관련해서는 어쨌든 더 주목을 단기적으로는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필 내일 휴장인데 대법원 선고가 내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지금 관련주가 센 걸로만 보면 그런 거죠. 1심에선 유죄였고 2심에선 무죄였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신속한 심리로 인해서 34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2심의 무죄 논리를 뒤집는데 이렇게 간단한 시간이 걸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고 기각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출마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관련 후보의 이제 인물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특징이고 또 이게 시장이 계속 경제적 비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제 엇갈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경제적인 코스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값이 그냥 우리 빅투잖아요. 산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값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삐딱선을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오늘만 보면은 비경제적인 이슈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뭐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저쪽만 가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두 사람 계속 저쪽으로, 마치 SK텔레콤 문제 생기니까 KT나 U+로 뭐 이틀 사이에 한 7만 명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증권시장도 이렇게 있는데 뭐 쫙 한 20-30개 뭐 통신회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선택의 폭과 뭐 업종들과 섹터들과 테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저쪽 한쪽은 막 올라가고 이쪽에 아주 우리가 무게중심 싣고 그럴싸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쪽은 또 생각보다 안 가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죠. 저쪽으로. 저쪽 가서 잠깐 놀다 와야겠다. 제가 오죽하면 한 2주 전인가요? 그 모 외부 증권 사이트 가서 2차전지 물어보시길래 두 군데 가서 다 똑같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두 군데 정도 외부 증권 유튜브 그 방송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2차전지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물어보시죠. 근데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일정 부분 정리하셔가지고 딴 데 갔다가 한 달 정도 놀다 오셔도 가격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정 부분 지금 매수 가격 생각지 마시고 정리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싸매고 무조건 잘 되니까 좀만 기다리면 돼요. 이런 거 뭐 저도 그동안 몇 번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잠깐 나갔다 오셔도 별일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저평가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퍼 1배 반, 2배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상태지, 와 얘가 퍼가 2배밖에 안 되네 이러고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종목을 10배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진 않아요. 뭐 시장이라는 데가 그 저평가라는 것도 사실은 뭐 알고 보면 상대적일 수도 있고 뭐 절대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시장에 그 어떤 상황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10배뿐만 아니라 뭐 15배, 20배까지 봐주는 멀티플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시장이 막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려고 별로 하질 않죠. 오히려 7조 4천억이 난 1분기 실적을 보고 2분기쯤 이후에는 꺾인다라고 보니까 더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참 되게 웃기죠. 아무리 과거 수치지만 저렇게 벌어놓은 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미래에는 저거보다 덜 벌 거잖아 이러면서 그냥 하대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안 치고 마치 성장을 되게 못하는 종목처럼. 근데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뭐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 백날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저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그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뭐 저평가라고 소위 불리는 어떤 수치적인 개념의 그 밸류들이나 상황들을 우리보다 훨씬 큰 단위의 돈을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몰라서 지금 우리만 저평가인 거 알고 기관 외국인은 몰라서 지금 팔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알려면 훨씬 더 잘 알겠죠. 우리 단위가 뭐 여기 지금 1,300-400분 계신데 글쎄 일일이 물어봐야 답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굴리는 돈 얼마나 되시겠어요? 많아봤자. 이거보다 사실 뭐 몇백 배, 몇천 배 많이 굴리는 애들의 생각이 사실 시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무리 지금 싼 데라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되게 큰 애들이 노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낑겨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놀지 않는 개별주들 가서 놀든지, 왜냐면 손을 좀 덜 타니까. 예, 솔직히 이번에 정태주들 올라가서 뭐 수십 개쯤 올라가고 뭐 난리치고 합니다만, 여기 외국인들 기관들 얼마나 인볼브가 돼서 뭐 매매하겠습니까? 솔직히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손 안 타는 애들은 그쪽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을 갖고 있는 소위 이제 대형주급, 적어도 한 조단위급 이상의 시가총액이 나오는 애들은 어차피 개인들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개인들이 또 뭐 열심히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시세를 끌고 가는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 저도 진짜 옛날 사람이라 뭐 1990 뭐 한 7, 8년도 그때 우리나라 IMF 때 장 엄청나게 빠졌을 때,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해가지고 뭐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그 현대증권 위주로 해서 조단위 펀드 만들어서 그게 뭐 1년 만에 100% 수익 내고 이랬던 전례가 있긴 한데요. 진짜 뭐 지금이 누가 뭐 진짜 앞장서가지고서 야 우리나라 진짜 말도 안 된다, 모건 스탠리가 빙산을 얘기하든 겨울을 얘기하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반도체 지금 너무너무 싸니까 우리 같이 투자해가지고 한번 다음번 모건 스탠리가 여름눈 얘기할 때까지 한번 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으기라도 할 사람이 최근에 좀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럴 사람도 없고, 예, 그냥 자기 뭐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만 지금 잔뜩 있어가지고, 뭐 시장의 지금 상황이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인기 영합주의거나 뭐 유행하는 거,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그냥 와 그렇게 ETF 많이 설정되는 것들만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 뭐 국내 ETF도 설정이 되고 있는 것 뿐이죠. 최근에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ETF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근데 그게 얼마나 뒤늦게 나왔는지, 그거 나오자마자 관련된 섹터가 뭐 고점에서 많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중국 쪽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래갖고 아마, 예,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한알령 해제 ETF 뭐 이런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5월달 한알령 해제 이슈는 사실 한 2월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분야인데,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손길별로 안 타면서 정태주도 아니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섹터는 뭐 솔직히 K자 붙는 거 중에 뭐 K미디어, K엔터, K뷰티, 뭐 K미용기기 이런 것들 말고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예, 좀 한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이 표가 저는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결국 1등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섹터 안에 드는 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세컨 찬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잘.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1등, 원전 뭐 시공이 1등, 방산 최근에 분위기 좋죠. 전력기기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죠. K푸드, 삼양식품 어쨌든 100만 원 근처 가잖아요. 화장품, 엔터, 반도체 어쨌든 D램까지는 1등 맞잖아요. 배터리 중국 빼고는 1등인 거 맞죠. 이게 왜 여기 들어가야 되냐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배터리가 지금 중국이 워낙 넘사벽이라 그렇지, 중국 빼고 뭐 미국이 중국을 정말 뭐 갈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니까 쓰겠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또 가장 큰 분야는 배터리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지금 뭐 배터리가 와 되게 잘 나가는데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3년 전까지는 중국을 빼고서, 예,
그 나래비를 세워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쨌든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코리아 넘버원이다 이런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관점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미국이 주력으로 삼는 뭐 AI, 로봇, 종전, 우주, LNG 뭐 여러 가지 또 주간 심사가 있는데 이건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니죠. AI가 1등이겠어요? 로봇이 1등이겠어요? 뭐 우주가 1등이겠어요? LNG는 그냥 많이 수입하고 배 만드는 쪽으로는 뭐 1등일 수는 있는데 LNG 프로젝트 이거는 사실 1등 여부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주로 하는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가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고 양자컴 유리기판 전고체 뭐 여기에서도 보면 양자컴 우리나라 1등 아니죠. 유리기판은 1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하게 되면 전고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1, 2등 다투겠죠. 이거 미래 이 게임 체인저 분야에서는 양자컴은 제 생각엔 아무리 따라붙어도 안 될 것 같고 유리기판하고 전고체는 그래도 뭐 1, 2등 다툴 정도로 뭔가 상용화의 관점이니까 이런 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어떤 종목적인 그 구분에 있어서 진짜 이런 거 아닌 바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안에도 뭐 수백 개 종목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포트를 짜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뭐 해당이 되어 이러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또 그러면 이제 각계적으로 그 안에서 또 1등이냐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어차피 2등 이하는 잘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뭐 하여튼 섹터 안에서도 1등인 기업을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요. 자, 트럼프 100일이 오늘 주제였는데 자, 트럼프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그렇지 교황을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황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예. 하여튼 뭐 꿈이 많습니다. 예, 어르신인데도. 예. 교황까지 하고 싶다고 하네요. 예. 종교가 캐톨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까지. 예. 자, 어쨌든 뭐 트럼프는 자아자찬을 해요. 나처럼 훌륭하게 지금 끌고 나간 사람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증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죠. 왜냐? 트럼프 100일 동안 S&P가 7% 빠졌기 때문에 52년 전에 닉슨 다음으로 최악이다 이러니까 바이든 때 차라리 바이든 100일 동안 10% 올랐던 S&P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야 바이든이 재선될 걸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뭐 조금 지나야 더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 100일은 뭔가요? 예, 뭐 머스크가 생각이 나고 여기 보면 머스크 기용이 실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세 정책도 실패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상황이 좀 지나서 머스크가 그나마 뭘 한 게 다행이었다 이런 평가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5대 실수다 이래서 대부분 까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까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발부르면 안 까죠. 근데 어찌됐든 예, 트럼프 임기 그 초반에 고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뒤에 급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이 100일 지난 시점에서 예전만 못해,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보다 못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욕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중간에는 트럼프 되니까 더 좋아 이랬던 시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앞에 한 2, 30일은. 근데 그건 기억 못하고 100일 됐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너 되게 못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는 찔끔밖에 안 해줘서 짱나고요. 트럼프 주니어 오늘 뭐 조선소 갔다가 가니까 이제 세론이고 LNG 프로젝트는 추가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배가 30척 이상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LNG 쪽에 배 쪽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어저께 밤에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SK텔레콤이 유출 정보에 뭐 저런 유심복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 정보는 빠져 있다고 해서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관련주들이
기독교랑 교황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기독교이면 교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캐톨릭이래야지. 자, 그리고 천주교도 기독교라고요? 그러면 기독교 믿는 교회 목사 중에 교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뭐 저도 사실 30년 가까이 교회 다녀도 원래 집사지만 거의 잡사라는 표현을 받고 있어서 무식하게 그지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있다. 근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안 하잖아요.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개신교니까 개신교 안에 수장이 특별히 있진 않은데 천주교는 어쨌든 교황이라고 하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뭐 개신교 믿는 사람들 중에 뭐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사님인데 집사가 아니에요. 저는 거의 그냥 무늬만 집사예요. 그래서 잡사에 가까워요. 야, 이거 코나이만 올라가네요. 이거는 제가 봐선 지역 앞에 그 논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원래 코나이가 예전에 그 KB텍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전에 있을 때는 SK텔레콤에 유심을 많이 넣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거래 관계가 거의 없고 그냥 LG랑 KT에 더 많이 넣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코나이가 올라가는 건 제가 봐선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화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 올라가다가 지난번에 여기 CEO인가 대표가 그 공시 규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40몇 억인가 팔았다고 양아치 해가지고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또 잊어먹고 또 곳에 올리네요. 그때 팔고 더 안 팔 거지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미진 세상입니다. 언제는 40억치 팔았다면서 개차반을 내고서 주가가 쭉쭉 빠지더니 오늘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40억 판 거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또 올라가고요. 45억이 넘으면 그게 팔기 전에 공시를 해야 된대요. 아마 일주일인가 2주 전인가 열흘 전인가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금액 딱 그 아래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래 정도 수량으로 해서 팔았더라고요. 양아치예요. 네. 자, 그리고 하나 고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전체 사는 지분 중에 한 4분의 1 좀 안 되게 블록딜로 넘겼죠. 81,650원에. 저는 이론적으로 원래 그 가격까지 올라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조금 분위기가 나오다가 지수가 밀리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8.5%나 할인해서 팔았는데 또 빠질 것 같으면 또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 3배 먹었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오늘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나는 어쨌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뭐 블록들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하나 에어로도 미국 국방부에서 찾아가지고 MRO 맡길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도 있고 어저께 저출산 저출산 무슨 이 고충위원회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뭐 인구 비상대책회의하면서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애 안고 은행 가면 먼저 일 처리해주기 뭐 이런 거였다고 해서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더 해주나 본데. 예. 자,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어저께 저출산 뭐 꿈비 이런 것들 좀 움직였는데 솔직히 이제 약간 좀 간지럽죠. 이게 뭐 애 안고 가면 일 처리 빨리 받는다 그래서 애를 더 낳을게요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뭐 실질적인 어떤 그 뭐 금전적인 혜택 같은 것들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강은 되고 있는데 이걸로다가 연속 상승을 만들기에는 조금 미약한 재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어느 분이 또 이제 모두의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스페인의 그 대정전 사태 블랙아웃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 얼마 전에 연출이 됐었고요. 또 AI가 뭐 계속 되는 한 전력은 우리나라도 15년 뒤면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력주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재차 반등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은 네, 지금 제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네요. 예.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났지? 자, 오늘 시장은 대선 이슈가 중요한데 중요는 하나 인물주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오늘이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흐름일 것 같고 금요일 날 뭐 이제 내일 어떤 선고가 내려지면 금요일 날은 거의 세론에 가까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근데 오늘 다른 경제적인 뭐 섹터나 이런 게 안 가니까 지금 좀 살아 있는 거죠.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 자, 중국 관련해서 지금 엔터 주식들, 화장품 주식들은 그래도 견조한 편이고 AACR이 오늘부로 마감되는데 아까 보니까 뭐 딴 거 몰라도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나 온코크로스 같은 거 AACR에 어쨌든 나갔던 애들이 뭔가 좀 기사화되면서 좀 오르는 그런 면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몇몇 개 소테마들이 있습니다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고 오후에 기대값이 있을 법한 거 사실 제가 10시에서 11시 이게 보통 이 자료 만드는 게 11시 부근이라서 10시 때 나온 뉴스가 이제 가장 최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정태주로 해가지고 오늘 이 이슈가 제일 셌죠. 아까 이게 9시 45분에 나온 건데 뭐 하여튼 유력 후보잖아요. 어쨌든 K문화강국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누군데 유홍준 예전에 문화재 청장 하시던 분. 근데 이 양반이 서울옥션의 사회이사네 이러니까 그냥 삽시간에 퍼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K옥션이 올라가는 건 저는 솔직히 에버예요. 예, 왜 올라가? 뭔 관련이 있다고. 예. 오늘이 무슨 STO나 뭐 이런 게 세게 올라가는 날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전월세 지원 강화, 전세 사기 막는다. 또 이런 거 있었죠. 주 4.5일째 도입 기업에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궁극적으로 4일로 간다.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언제쯤이면 주식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해. 예, 3일은 쉬어. 예,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식쟁이들 7일 중에 4일밖에 안 하면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권거래소에서 몹시 싫어할 것 같은데 세수가 줄어든다며. 예. 자, 아이 할래요? 오늘 코너 아이가?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미국의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한다고 하거든요. 저 한참 검토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대체거래에서 1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코인처럼 24시간 계속 돌아가. 그냥 휴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 저는 궁극적인 주장이 그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여러분들 필요해서 쩔다가 쓰러지게 만드는 상황일 텐데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코인처럼 그냥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다가 중간에 들어왔다 뭐 그렇다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눈 뜨고 계속 그것만 보셔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코인은 어떻게 24시간 계속 돌아갑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24시간 뭐 한 달 내내 눈 뜨고 있지는 않을 텐데 주식도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 일꾼이 아니고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주 4일째 이건 개인적으로는 전 몹시 싫어한다. 되게 의외죠. 많이 노니까 좋아할 것 같지만 저 싫어요. 싫다고요. 코인도 24시간 피곤해요. 그거 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한데 주식도 그럴 거면 차라리 24시간 계속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기독교 얘기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창조하신 섭리대로 보면은 그렇게 하루만 쉬고 뭐 하루만 일하고 6일 동안 쉬는 거는 뭐 어려운 얘기죠. 뭐 나중에 AI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에 오면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그냥 마냥 쉬고 신화 짓고 소설이나 쓰세요 뭐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미래에 인간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논의를 해볼게요. 그거는. 자, 그리고 하이브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제가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뭐 보란 듯이 한알령 사실상 전면 해제다 이래서 9월달 되면은 5만 명 규모의 K-팝 공연을 하이난에서 한다 뭐 이런 게 또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11월 에이펙 앞두고 우리가 7월부터 무비자잖아요. 중국 단체 관광객. 하여튼 분위기는 계속 지금 뭐 어찌됐든 중국향 뭐 이슈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문화 강국의 뭐 범주에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K 뷰티를 포함해서 K 엔터, K 드라마, K 영화, K 게임, 오늘 또 K 애니 뭐 이런 것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섹터들이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뭐 개방 내지는 사실 이거 가면 또 되게 혼나고 뭐 힘들어질 분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도 증권 시장이라는 게 뭐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고려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저쪽 시장이 열리는 거에 환호하는 그 시기가 모든 증권과 관련된 종목들이 즐거울 뿐인 거지, 막상 저 중국 가서 사업하다 보면 지금 제조업들이 많이 맞닥뜨렸던 그런 이슈에 왜 안 말리겠어요? 중국 애들이 뭐 그냥 우리나라 뭐 드라마, 게임 이런 거 환장하고 어서 옵시오 그냥 돈 주고 볼게요 공정하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도 뭐 그 불법으로다가 뭐 본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 그거를 유료로 보게 되는 공정한 게임이 과연 생각만큼 잘 뿌리를 내릴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보통 30배 정도 크다라고 추산하는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관련주에 듬뿍 심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각계파가 되게 되면 아마 힘든 종목들과 그런 것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종목들도 나날이 신고가 모습을 띠는 쪽이 화장품이요, 뭐 엔터 주식이요 이런 것들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는 이렇게 급마무리. 갑자기 얘기하다가 마무리하는 멘트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제 또 매력이에요. 뭐 갑자기 우리 어차피 내일 모레 또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별이란 말도 안녕이란 말도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끝에 가서는 조금 꼬리라도 달면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무서운 5월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건대
무섭지 않았던 달과 무섭지 않았던 주간이 있었는가 싶죠. 뭐 그 어려움도 많이 겪어내면서 같이 오셨으니까요. 힘내시고 오늘의 하락도 그냥 평소에 지지난주에 100포인트 빠지던 거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거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넘기셨으면 좋겠고 자 뭐 작든 크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굿모닝 작전의 우리 코너들과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이겨내고 손잡고 가는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에도 변함없이 굿모닝 작전과 또 특히 7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기대하면서 오늘 4월 마지막 날 전해드린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루 어쨌든 강제휴식 하시고요. 5월 2일 날 1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